여전히 문과생들의 취업난은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도 추워지고 있어서 마음까지 시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하반기에도 IT나 이공계 채용은 물론이고 좀 이어는 지겠지만 문과 직무는 좀 채용의 문이 더 좁아지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계속 들리고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혹시 홍 방장님, 문과생들을 위한 취업 전략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어떤 특단의 대책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 좀 기본에 충실한 이런 방향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나도 다른 지원자들 대비 기본 이상의 준비는 갖추었는가?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도 이제 저희와 이제 만나는 학생들을 보면은 어떤 토익이라든지 말하기 점수 중에 하나가 빠져 있다라든지 컴퓨터 OA 자격증이 없다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준비들에 대해서 좀 안 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채용 티오가 많고 나에게 기회가 많다면은 그런 것들이 딱히 흠이 되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지원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그런 자격증을 이 지원자만 가지고 있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제 합격에 있어서 긍정적인 시그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본적인 일단 스펙은 갖추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지원을 최대한 확장하면서 기회를 추구하는 동시에 내가 관심 있는 직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어떤 그 심도 깊은 어떤 그 로열티를 보여줘야 됩니다. 어떤 직무 관련된 경험을 쌓았다라든지 아니면 직무에 요구되는 역량들을 내가 그 세세하게 알고 있고 그와 관련되어서 내가 어떻게 준비되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점점 공채는 줄어들고 수시 채용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특정 직무에 적합한 이제 그 지원자를 뽑겠다 이런 추세로 볼 수가 있을 텐데 내가 단순히 지원만 확대해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해당 지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나만의 어떤 강점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보여주셔야만 내가 원하는 합격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요즘은 문과생들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코로나19로 언택트 시대가 일상화됐습니다. 그만큼 디지털 어떤 자산 전략도 중요할 것 같은데 문과생들은 이 점을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디지털 하면 흔히들 하는 오해가 디지털은 코딩 능력이라고 지금 귀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일단은 컴퓨터잉을 잘해야 되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쓸 줄 알아야지 디지털 역량이다 생각을 하는데 디지털이 정말 그런 코딩 역량, 오퍼레이터만을 바라보는 걸까요? 디지털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효율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도구,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수단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무엇이 효율화돼야 되는지 그리고 왜 그것을 효율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과 기획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실현하고 구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시중에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 디지털 역량을 단순히 코딩 역량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봤니? 어떻게 하면 업무를 더 효율화할지를 고민해봤니? 라는 식의 답변과 그런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은행들이 점포를 닫고 있는 와중에 점포 안에서 비대면 서비스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대면 채널에서의 효율성도 다 지금 도달하고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을 예를 들면 신분증을 과거에는 은행에 꼭 가져갔어야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신분증 한 번만 등록해 놓고 나면요. 신분증 없이 정맥 인증만으로도 업무 처리가 다 가능해져요.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디지털 혁신이죠. 네. 그 DT고 혁명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으려면 먼저 전제 조건 하나는 신분증이 맨날 신분증을 안 갖고 오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거. 그 자세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 고민을 했던 흔적들이 드러나는 것이 사실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 디지털 역량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디지털 역량이라는 것을 단순히 그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것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범위를 좀 더 넓혀서 확장하시고 나면요 여러분들만의 디지털 역량 그리고 디지털에 대한 의지와 그 노력도가 비춰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기본기를 갖추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쌓아야 될 것이 데이터 역량이라든지 그런 디지털 코딩 능력이지 이거를 전후를 바꾸시는 것은 조금 비추드리는 바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디지털 역량을 쌓는 방법까지 알아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 상담하기 전에 사연 신청 방법을 미정 아나운서가 소개해 주겠습니다. 네, 제가 해드릴게요. 자, 더 많은 분들의 고민을 나눌 수 있도록 잡다방에 사연 올리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시즌2는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 취업 커뮤니티 더빅스쿨과 함께합니다.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취업 고민이 있다면 취업대학교 카페 더빅스쿨 취업상담소 또 스펙 고민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이번에는 저희가 좀 긴 항상 차림 대신에 좀 네. 짧은 3분 요리 같은 오. 3분 코너를 막간을 이용해서 좀 활용해 보겠습니다. 네. 잡다방 3분 사연인데요. 바로 사연부터 만나볼게요.
벌써 이름부터 남달라요. 정그래 님이 와, 남겨주셨습니다. 네, 24살의 여대생, 지방대 회계학과 재학 중이시고 3.52 학점 받으셨습니다. 자격증은 전산세무 1, 2급 가지고 계시고 커말 1급, 토익은 750, 토스는 레벨 6 가지고 계십니다. 인턴 경험이 있네요. 4개월 하셨고 해외 봉사 일주일 다녀오셨습니다. 사기업을 보고 지원하고 있는데 서류에서부터 다 탈락입니다. 학점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자소서에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면 스펙이 부족해서일까요? 다일까요? 너무 슬프네요. 네. 우울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진짜 남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다. 요즘 많은 취준생들이 이런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건쌤? 일단은 회계학과에 전산 세무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주 높은 확률로 경영 지원 파트, 그것도 세무 회계 혹은 재무 쪽으로 지원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세무 회계나 재무 설계 이런 데들 지원하시는 분들 TO가 몇 명이나 되나요? 많이 없죠. 사실은 네, 진짜 뭐 1명 내지 2명 뽑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떨어지는 이유가 자소서에 있다, 면접에 있다, 뭐 아니면 서류나 스펙이 있다라고 함부로 한정 짓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TO가 1명인데 분명히 그 TO 1명 중에 10명이 지원했다고 하면은 본인보다 스펙이 더 뛰어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자격증이 좀 더 좋았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나아가서 자소서도 좀 더 잘 쓴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는 풀 안에서 그리고 많은 경쟁자가 있는 상황에서 본인을 좀 낮춰가면서 자신감을 잃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지금 굉장히 스펙적으로는 자신의 그런 전공을 잘 살려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움직임과 방향성은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는 그런 스펙적으로 풀이 한정되어 있는 요소들 그리고 그 기업들, 사기업만 지원하시는 게 아니라 공기업 사무행정 분야로도 직무의 폭을 넓히는 것이 가장 전략적인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기업 서류에서 다 탈락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스펙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경영 지원에 들어간다라는 얘기인즉슨 본인이 멀티플레이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본인이 재무 쪽으로 지원한다고 해도 본인이 이제 TO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총무 쪽으로 배치할 수도 있는 거고 홍보 쪽으로 배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경영 지원 안에서의 그 풀은 계속해서 인사 관리에서 계속 돌아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봤을 때 토익이라든지 토스 이런 것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다른 지원자보다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턴 경력이 4개월 있다라고 했는데 이 인턴 경력이 정확히 어떤 직무에서 어떤 인턴인지가 안 나와 있어요. 만약에 재무라든지 회계 쪽의 인턴 경험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와 관련된 경험과 경력을 쌓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스펙적인 부분을 좀 짚어봤고 이분이 자소서에도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점은 어떻게 좀 보완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자기소개서 내용 같은 경우가 그 본인을 드러내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회사와 직무와 관련된 내용만 드러났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자기소개서라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것인데 어떤 그 지원하는 동기에 있어서도 회사에 잘하고 있는 점만 칭찬을 했다라든지 아니면은 직무에 대한 이해도는 갖추고 있는데 그런 직무자로서 적합한 나의 강점은 무엇인지 이런 연결고리들을 잘 살리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뭐 아무리 이분이 속에서는 그 직무에 대한 이해도나 역량도 굉장히 뛰어나고 내가 회사에 어떻게 적합하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도 글로 표현되지 않는다면은 당연히 인사 담당자는 이 사람은 뭐 우리 회사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자기를 어필하지도 않고 본인이 어떤 면에서 매력이 있는지도 어필하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좋을 수가 없겠죠. 일단 자기소개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에 대한 어필, 나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사고방식 혹은 강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드러났는가 이런 것들을 좀 찬찬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건 쌤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은 자기소개서는 회사 중심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함부로 뭐 이제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능력으로 좀 자신을 어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세무회계나 전산회계를 땄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일까요? 근데 이 능력 대부분 이렇게 자격증들이 많거나 경험이 많은 친구들은 자기소개서를 이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뽑아달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그런 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고민과 그런 회계에 대한 혹은 재무에 대한 관심도를 갖고 있고 그걸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경험을 쌓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썼던 자기소개서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자기소개서를 봤을 때 너무 대단하니까 날 뽑아주세요라고 했는지 한번 비판적으로 글을 검토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3분 사연 두 번째 사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햇님이 취업대학교에 올린 사연이세요.
25살 여자이고요. 학점은 4.5 만점에 3.56점, 토익은 815점입니다. ACA 포토샵 자격증 보유하고 계시고 건축기사 필기 합격 후에 실기 공부 중이라고 합니다. 또 건설 안전기사 필기도 공부 중이라고 하네요. 전시 디자인 회사에서 인턴 한 달 했고 공모전 대회 참가는 했지만 수상은 없습니다. 유유. 공기업 건축직 희망하는데 스펙을 봐주세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공기업 관련이니까 홍 반장님께 여쭤볼게요. 스펙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스펙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실제로 희망하고 있는 그런 기사 자격증과 건설 안전기사, 그 건축기사, 건설 안전기사 두 가지가 이제 취득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상태에서 이제 정량적으로 더 이상 갖출 만한 스펙은 별로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두 개를 동시에 취득을 현재 노리고 계신데, 물론 본인이 전공을 하신 분야이기 때문에 뭐 자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두 개 기사 자격증을 동시에 준비하다가 그 두 개 취득하는 시기가 다 늦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심심치 않게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 좀 약간 그 계획에 있어가지고 내가 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둘 모두를 동시에 준비한다기보다는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지금 사실 자격증을 하반기에 취득해가지고 활용하기에는 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상반기를 생각한다면은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가급적이면 활용도가 더 높은 건축기사를 우선으로 이제 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분이 공기업을 희망한다라고 할지라도 사기업에 지원하는 것 역시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어떤 뭐 많이 지원해 볼수록 어차피 이분이 지원하시는 곳은 전공을 살려가지고 건축 관련 그런 건축직으로 지원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많이 지원할수록 많이 자소서를 쓰고 면접을 답해 볼수록 나의 직무에 대한 그런 답변이라든지 나의 어필할 부분들도 정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그런 경험치가 필요한데 공공기관만 지원한다. 공공기관 필기 뚫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한정된 그 필기 기회를 어떻게 잡았는데 면접 경험이 부족해서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사기업도 동시에 이제 지원을 하시면서 본인이 이제 진짜 원하는 공공기관 면접 기회가 왔었을 때 합격의 기회를 좀 잡기 바랍니다. 네, 이 햇햇님이 아이디처럼 햇햇 웃으려면 좀 어떻게 취업을 해야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가능한 일단 공공기관 지원의 기본 자격이 되는 이 기사 자격증이 좀 관건이 되겠죠. 이 기사 자격증을 최대한 좀 딸 수 있다면 최대한 빨리 따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 지금 하반기가 벌써 좀 많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만약에 기사 자격증을 따기가 힘들다. 근데 기사 자격증이 없어도 지원 가능한 공기업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전공 필기와 NCS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대비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좀 현명한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단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 채용도 늦춰졌고 하반기 채용도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이제 저희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기업 쪽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말하기 점수가 필요하다. 근데 이런 거를 내가 빠르게 한 1, 2주 정도만 그 준비한다면은 원하는 점수, 지원 가능한 최소한의 점수는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영어 말하기 점수도 확보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이 혜택이 지쳐서 혜택인 줄 알았는데 소연 아나운서는 혜택 이거였군요. 네, 나중에 웃기 위해 햇햇.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조금 지원 분야를 넓히면 어디가 좋을지 두 분께 여쭤보려고 하는데 먼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이분한테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분야는 아니겠지만 네. 좀 생소한 분야겠지만 부동산 신탁 분야의 어떤 기술 관리 업무라든지 아니면 신탁 영업, 신탁 영업 직무에 있어서도 굉장히 알아야 되는 것이 많거든요. 법이라든지 경제, 금융, 부동산, 건축 지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축학과 분들도 분명히 좀 강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신탁 분야로도 한번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사라든지 공공기관 대비해서 서울 고정 근무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워라밸이라든지 보수 수준도 훌륭하기 때문에 신탁 분야도 잊지 않고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쌤은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건설사의 취업이 여성으로서는 잘 안 된다라는 거를 전제 조건을 깔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사를 아예 그냥 버리고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설사를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좀 버리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인하우스 지금 조경, 설계, 관리, 그리고 지금 현재 인턴한 것도 봐도 실내 디자인 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 현재 인하우스로 어떤 실무 작업을 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강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신의 그런 사업자를 따로 차리지 않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건설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꼭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 왜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냐라고 물어본다면은 홍 쌤이 말씀하셨던 부동산 신탁도 있지만 은행도 사실은 있었어요. 은행 같은 경우는 직무가 세분화됨에 따라서 IB라는 직무를 따로 뽑기 시작했습니다. 이 IB는요 투자은행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 그래서 분명히 본인이 건축학과를 졸업했다라고 한다면 수업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투여되는 자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관리하는 역할과 그거를 투자처를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건데 만약에 투자처를 발굴한다고 하면 이 비용이 합리적이라고 건설적으로 건축적으로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걸 설득했을 때 비로소 조금 더 씨알이 먹힐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필을 해서 실제로 은행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인프라 금융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은 생각을 하셔서 좀 지원을 같이 병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회사는 은행뿐만 아니라 캐피탈사라든지 아니면 인프라 금융 회사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꼭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잡다방 3분 사연은 마무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세 번째 사연 이어서 만나볼게요. 아이디 공겹님이 더빅스쿨에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신탁회사에 가고 싶은데 고민이에요 라고 제목을 적어주셨는데 일단 스펙을 좀 보면 수도권의 부동산학과 재학 중이시고 3.6학점 받으셨습니다. 토익이 높으세요. 950점이고 공인중개사 커말 1급, 한국사 1급 자격증 가지고 계십니다. 또 투자자산 운용사 자격증을 취득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기관협회에서 인턴 3개월 수료한 경력도 있고요. 특별하게 대외 활동 등 경험에 대한 측면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LH에 또 주택 관련 공공기관 신탁사 희망하시고 하고 싶은 말에는 전공을 살려서 토지와 관련된 공공기관, 협회 등을 취업하고자 합니다. 신탁회사도 꼭 준비하고자 하는데 스펙사항으로 어필이 부족할지 걱정이 돼요. 인턴 경력도 방학에 진행해서 오랜 기간 수료하지 않았고 또 특별한 대외 활동이나 수상 경력 등도 없는 상태입니다. 자격증을 더 준비해서 전공 능력을 돋보여야 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인턴을 더 추가로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라고 적어주셨네요. 네, 이분은 조금 특화된 지원자라는 느낌이 들어요. 일단 전반적으로 스펙 평가해 주실까요? 네, 일단 본인이 배우신 전공 당연히 잘 살릴 수 있는 쪽으로 타겟팅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스펙도 저는 괜찮다고 훌륭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관련 전공 높은 학점 갖고 계시고 어학 점수라든지 공인중개사 자격증,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신탁사로 취업할 때 우대 자격증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활용이 될 수가 있고 커말 같은 경우까지 이제 고려를 하면은 스펙적인 부분에서 가족 부분은 정말 많이 갖췄다.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제는 전형별 대비 그리고 실제 지원을 통해 가지고 경험치를 쌓아 나가면서 성과를 만드는 그런 작업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 이분이 뭐 신탁 회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신탁 회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지 일단 신탁 자체가 생소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거의 모르는 그런 네. 부분이 많습니다. 기본적인 사업 분야인 뭐 차입형 토지 신탁과 관리형 토지 신탁, 담보 신탁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금융 계열사 신탁사들의 주력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책임 준공 확약형 관리 신탁 등 굉장히 신탁사의 사업 분야가 넓게 펼쳐져 있는데 이런 개별적인 사업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신탁사의 어떤 자금 규모라든지 아니면 금융 계열사냐 아니면 단독 회사냐 얼마나 크냐 작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주력으로 타겟팅하는 사업 분야와 영업 전략까지 또 달라집니다. 신탁 분야 잘 모른다고 그냥 대체적으로 퉁쳐가지고 지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은 지금 신탁 회사에 대해서 정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와 관련된 전공에다가 자격증까지 갖추고 계셔가지고 이 신탁 회사에 대해서 기업별로 좀만 더 분석을 하신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잘 녹여내셔가지고 이제 답변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좋은 가점을 받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분이 좀 약간 우려가 되는 것은 관련된 전공도 내가 했고 공인중개사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나 이제 투자자산 운용사까지 이제 좀 고려를 하고 있으니까 나 정말 직무자로서 이제 전문성을 정말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직무 전문성을 너무 과하게 어필했다가는 오히려 이것이 좀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분야도 다 그렇지만 신입으로 지원하면서 그 직무에 대해서 정말 직무 역량을 갖췄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특히나 이제 신탁 분야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에다가 금융에다가 그리고 뭐 부동산 그리고 건축 관련 지식, 법, 정책 이런 것들 정말 많이 알아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신탁 분야로 신입으로 지원하는데 내가 전문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직무자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너무 과하게 어필하는 것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쌤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부동산학과를 나와가지고 지금 투자자산 운용사를 취득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은 신탁회사 이퀄 자산운용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홍쌤이 잘 얘기해 주셨는데 신탁회사에는 단순히 신탁 업무라고 해가지고 신탁을 받은 자산을 그냥 운용하는 업무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직무 같은 경우 지금 한국토지신탁이 현재 채용 중이거든요. 10월 25일까지 지금 네. 서류 채용 중인데 보면은 채용하는 지금
분야가 신탁, 부동산 금융, 리츠, 도시재생, 마케팅 등의 분야를 지금 채용 중에 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 안에서도 직무가 세분화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럼 만약에 본인이 자산 운용을 취득했다라고 한다면 어느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게 맞을까요? 고민되시죠? 그거는요, 지금 현재 자산운용만 취득하는 거를 목표로 뒀지, 이 안에서 신탁사에 들어가서 혹은 공기업, 부동산 공기업에 들어가서 내가 하고 싶은 역할과 일들에 대해서 고민이 안 돼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먼저 고민하시는 것,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본인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뭐 주택 관련 공기업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홍쌤이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뭐 주택 관련 공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좀 대표적으로 꼽아보자면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SH 서울주택도시공사,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있는데 이 필기 전형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느 필기 전형을 준비하면은 좀 승산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냉정하게 체크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한국토지주택공사 사무직으로 지원한다면은 NCS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뭐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지원할 경우에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지원할 경우에는 단일 전공까지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NCS 쪽에서 좀 자신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NCS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금융 경영 경제 상식과 단일 전공만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좀 필기 전형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강점이 있는지 좀 냉철하게 따져보시고 승산이 있는 쪽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원은 다 하실 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 뭐 필기 일정이 겹친다라거나 아니면은 나 실력이 좀 약간 불확실해가지고 이 다 준비하기보다는 좀 특정 몇 개만 집중해가지고 준비해야 될 텐데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그 필기 유형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자격증을 더 준비해야 될지 아니면 뭐 인턴을 추가로 할지 여러 가지 고민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두 분의 마지막 조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건 쌤부터요. 일단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은 굉장히 저는 진짜 칭찬하고 싶은 바입니다. 근데 이제 공기업만을 바라보시는 거 혹은 신탁회사만 바라보시는 건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1년에 뭐 많이 뜨지도 않을 뿐더러 그 해당 직무 같은 경우에는 진짜 빵빵명이 아닌 빵명으로 뽑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 준비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NCS라든지 직무전공 공부하시게 될 거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분야를 좀 넓히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제가 계속 은행 얘기하고 있는데 은행 같은 경우에는 공공명이 아니라 공공공명을 뽑잖아요. 네. 이런 거에 있어서 부동산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쪽 분야도 꼭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홍 반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신탁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투자자산 운용사까지 준비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스펙적인 사항은 지금으로도 충분히 갖춰지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투자자산 운용사를 갖춘다. 물론 금융권의 뜻이 있으시고 금융권 쪽으로도 지원을 확장할 계획을 갖추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좀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 뭐 신탁회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 자격만으로 이제 투자자산 운용사를 꼭 취득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 본인이 갖고 계신 어떤 그런 전공이라든지 공인중개사 자격증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